과거의 인도에 대한 이미지,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도와 청나라는 전 세계 전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서구의 침략을 받아서 인도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국의 지배를 맞습니다. 영국의 그 당시에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기술 혁신을 일으켰고요. 전 세계적 패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도를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었어. 기술이 짱이구나, 네. 이거구나. 그래서 독립하자마자 그래, 우리는 자주국방, 자립인도를 세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이 뭐 우주 개발, 군사력, 과학기술 육성 이런 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걸출한 지도자 그리고 이공계 지도자 말씀하셨는데요. 공부를 하고 오신 걸까요? 네루. 지금 네루 말씀하셨는데요. 이공계 출신의 초대 총리이고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루 총리를 비저너리한 지도자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 보이시는 것처럼 네루 총리가 있고요. 옆에 있는 분 누굴까요? 비크람 사라바이 님이요. 아, 네. 정답입니다. 비크람 사라바이. 역시. 아, 네. 선생님 다소 뭔가 좀 라이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공부 라이팅 나가는 느낌이네. 이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과학기술이 인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은 분들입니다. 역사를 쭉 들으니까 좀 납득이 좀 가긴 하네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발전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가 어려워도 발전 가야 된다 일단. 그래서 이제 비크람 사라바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루 총리한테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선진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인도가 자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요, 쌤, 우주 개발 비용이 한두 푼 드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는 우주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과 존중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81불이면 당장 빵 하나 더 사 먹고 그러고 싶을 텐데.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야망은 컸지만 시작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당. 네. 교회? 딩동댕입니다. 저 위에가 알고 봤을 때 개발을요? 발사되는 건가요? 저게 성당이 막 갈라져가지고. 달라져가지고. 그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숨어서 작은 규모로 저비용으로 시작하는 장소로 요 성당을 이용한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성당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냐면 보세요. 자전거에 실린 요게 꽃갈처럼 생겼는데 로켓이 맨 앞에 상단부에 있는 그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자전거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고 어머.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뭘까요? 저건 이거 같은데요, 이거. 인공위성, 인공위성. 이거 피는 거. 네네. 통신 위성의 부품을 여기다 이제 싣고 다니면서 요거를 다니면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0년 9월 100% 자체 기술로 제작한 로히니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서 세계에서 6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가 됩니다. 와. 아니 뭔가 저런 짠내나는 노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지금 이제 우주 강국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진만 봐도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에 우주선을 올렸는지 바로 알 수 있네요. 일단 우리도 그쪽이 다 아니죠. 자전거로 바꿉시다. 이거 보면 1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이 같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도는 1차, 2차, 3차 산업이 모두 다 한꺼번에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인도를 볼 때는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종합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짠내나는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도 사람 특유의 정신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요? 오. 네. 인도 정신하면 마살라 정신 아니겠습니까? 로켓 속에서
산띠 로켓 발사 산띠 로켓 날아가고 영화에서도 많이 다 그러던데. 인도 영화에서는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훈훈하게 되죠.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로켓 발사 성공하면 다 같이 와서 맞아요. 실제로 로켓 발사 성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인도가 흥이 넘치는 민족이거든. 그럼요. 우리랑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신기하다. 그거를요. 이 인도 사람들의 이런 특별한 정신, 이 생존 능력 이런 거를 주가드라는 그런 단어를 키워냈어요. 들어보셨죠? 주가드?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즉흥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내가지고 솔루션을 해결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주가드, 인도의 어떤 즉흥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주가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인도가 그렇게 저비용으로 엄청난 고효율의 우주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정신이었는데. 여기 주가도. 근데 쌤, 인도가 국민소득이 그래도 아직 낮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소득을 높여서 이 막 부를 향해서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렇게 과학기술 쪽을 이렇게 먼저 지금까지도 쭉 거의 뭐 60년 가까이 이어나가는 걸 보면은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인도가 이런 우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 차원에서 인도랑 협력을 너도나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산 위성 1호인 우리별 3호가 인도 남동부 샤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로켓에 실려서 우리나라 3호 위성이 발사가 됐고 그게 공짜일까요? 돈을 내야죠, 우리가. 돈을 내야죠. 근데 돈을 내도 인도랑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성비가 최고. 가성비 갑이죠.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까지 무려 이제 21개 나라의 인공위성이 인도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한 79개 정도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 이게 1억 5,7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700억 원 이상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인도 우주 개발 이야기 너무 흥미로운데요. 쌤, 인도하면 우리가 IT 천재들의 나라? IT 강국? IT 최고 강국 네, 중에 이렇게 하나지.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인도를 어쨌든 지금 먹여 살리는 경제 동력은 IT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보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인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계 2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AI,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모든 기술들 그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 IT 서비스에서 인도가 굉장히 선두를 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그 IT 산업의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혹시 정답은 타지마할 시입니다. 하지마 씨요. 하지만 시로 승격이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도시는 바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벵갈루루입니다. 남쪽에. 와, 남쪽이네. 벵갈루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절에 영국인들이 이곳을 행정 중심지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벵갈루루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기온이 좋아요. 선선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쾌적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 이 벵갈루루입니다. 구글, IBM,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인도의 또 IT 기업들의 80%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IT 이런 클러스터로는 4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미국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인도라는 게 어디 믿어지지 않아요.